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아바텍이고요. 아바텍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텍은 원래 LCD 디스플레이 시각 전문 업체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디스플레이 시각이란 거는 TFT 회로 패턴을 만들 때 화학적 애칭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공정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 시각 과정을 거쳐서 디스플레이를 얇고 가볍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각 과정은 과거에는 LCD에서 많이 사용됐고 OLED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지만은 최근 기기에 대한 경량화와 박형화가 유행에 됨에 따라서 OLED 시각 수요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텍도 이 트렌드에 맞게 OLED 시각으로 얇고 가벼워진 패널에 스쿠팅 과정까지 추가해내는 내구성을 높이는 공정을 개발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공정 개발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OLED 시각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OLED가 태블릿이나 PC나 노트북 등 LCD에서 OLED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LED 시각 수요도 과거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바텍에 대한 OLED 시각 비중 매출도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바텍 같은 경우는 이 시각 기술에서 LD스플레이가 양산하고 있는 OLED 아이패드에 대해서 후공정 시각 진행하게 되면서 전년도보다도 더 많은 OLED 시각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OLED 시장도 전반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OLED 시장 예상을 보게 된다면은 21년도쯤에 고점을 한번 찍고 21년도 이후부터 2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24년도에는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OLED에 대한 반등이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던 OLED 시장이 다변화가 되면서 특히 IT 시장을 중심으로 이 매출적으로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OLED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했지만은 최근 24년도에는 OLED 아이패드가 나오면 돼서 이 아이패드를 선두로 많은 IT 기기들이 OLED를 탑재할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2023년도보다 더 많은 OLED가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들로 인해 가지고 국내 패널 제조사와 이에 해당하는 소재나 부품이나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4년도에는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그리고 OLED 아이패드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2024년 이후로 2025년도를 보게 된다면은 이 아이패드 프로 모델 말고도 그냥 일반 아이패드 모델에도 OLED가 탑재된 태블릿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또 26년도나 27년도에는 폴더블이나 다른 PC 부분에서도 이 OLED를 탑재한 어떤 폴더블이나 PC에 대한 출하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많은 OLED 시장이 더 개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OLED 시각 비중도 점점 늘어나서 아바텍이 2024년도 이후로부터 OLED 쪽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하자면은 원래 아바텍은 LCD 시각의 비중이 높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이 OLED 시각 매출 비중보다는 LCD에 대한 시각 비중이 컸지만은 이 LCD에 대한 사업적인 한계와 어느 정도 적당한 비율이 아닌 중국이 그냥 일방적으로 현재 LCD에 대한 점유율을 삼고 있기 때문에 중국향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LCD에 대한 매출이 하락하게 되면서 아바텍도 이 LCD에 대한 시각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사업적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 OLED 시각에 뛰어들었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개편하면서 이 OLED에 대한 시각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 OLED 같은 경우는 앞으로 24년도 이후로부터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 OLED에 대한 시각 매출이 향후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바텍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OLED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아바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바텍 같은 경우는 이 OLED 시각 말고도 MLCC 사업에 진출해 가지고 매출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는 성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 MLCC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아바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바텍에 대한 주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상 봤었을 때 지속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 14,500원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여기서 이 부분에서 반등이 왔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등이 다시 오지 않았을까 기대해볼 수 있었지만은 결국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되면서 가격이 눌렀고 재차 반등이 왔지만은 결국 지지 부분이었던 게 저항으로 바뀌게 되면서 가격이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20평선이 하방으로 향하고 있고 60평선, 120평선 다 하방으로 향하고 있어서 어떤 크게 지금 당장 큰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주봉에서 현재 캔들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밑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주고 있는 뭐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일봉에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밑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오게 되면서 반등해 줬고 이 부분 마찬가지로 이 밑꼬리가 달린 캔들이 오게 되면서 반등을 해 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등을 두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매물대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번 주에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려고 했었으나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본전 심리에 대한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살짝 가격이 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바텍은 이 부분에서 급등에 대한 시나리오보다는 지금 살짝 관망을 하면서 이 라인들을 잘 지켜주면서 바닥을 만들어 줄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바닥을 만들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힘이 해소가 되고 다시 한번 이 라인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이 라인들을 돌파했었을 때는 이 부분에서 잘 안착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인 반등 시나리오를 생각해봐도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는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폭 눌릴 수 있음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바텍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흐름을 종합을 하자면은 현재 약간 관망을 하는 것도 괜찮은 시나리오일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눌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반등,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는 조금 짧게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아바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